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원래 제 성격이 이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겉으로는 공손하고 말투는 부드러운데, 실제로는 선을 넘고 무시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 얌전한 척 하다가 갑자기 폭발하거나 고상한 말투로 은근히 깎아내리거나 말꼬리를 잡아서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이웃 관계에서, 동호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시죠? 더 답답한 건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 괜찮던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이상한가 싶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현실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평정심을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자책을 멈추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먼저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투가 공손합니다. 인 것 같아요.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회의 시간에 당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무시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라고 시작하면서 사실은 비판하거나 제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당신 방식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요.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당신의 육아 방식을 정중하게 비판하거나 제 경험으로는 이라며 당신보다 우위에 서려 하거나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라며 선을 넘는 조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는 얌전합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순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고 당신 이야기를 하고 돌려가기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힘들었어요. 제가 참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저는 진짜 참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왜 저만 이래야 해요? 평소에 쌓아뒀던 걸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당신은 당황합니다. 뭐가 문제였지? 평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이웃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해도 직접 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다른 이웃들한테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나 몇 달 참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따지러 옵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비, 역할 분담, 일정 같은 것들에 대해 평소에는 괜찮아요 라고 하다가 뒤에서 다른 회원들한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단톡방에서 폭발하거나 어느 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라며 나가버립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늘이 파랗다고 하면 회색 빛이 섞여 있다고 하고 날씨가 춥다고 하면 저는 안 춥던데요 라고 하고 맛있다고 하면 제 입맛에는 별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꼬리를 잡습니다. 당신이 요즘 경제가 어렵네요 라고 하면 요즘이요? 예전이 더 어려웠죠 라고 하거나 경제가 어렵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라고 파고들거나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저는 다르게 봐요 라고 논점을 흐립니다. 대화가 절대 안 됩니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특히 힘듭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형제자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박당하고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고 합의를 하려고 해도 끝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당신 말은 논리적이지 않아.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익숙하시죠? 한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고상하게 굴다가 뒤에서는 돌려가고 직접 대면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감정 반응을 멈추고 사실만 말하세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 반응을 노립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해명하면 그걸 이용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 그러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언을 좀 드렸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기분 나빠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 반응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당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저 사람 성격 문제 있어 라고 할 수 있고 당신이 당황하면 제 말이 맞나 봐 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변명하면 변명하는 거 보니 진짜 문제가 있나 봐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감정 없이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감정 반응을 멈추고 사실만 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가 무시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3초만 기다리세요.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이 3초가 감정 반응을 막아줍니다.
기분 나쁘네요. 왜 그러세요? 이상하네요. 화나네요. 이런 감정 단어를 빼세요. 대신 사실만 말하세요. 제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길게 설명하면 상대가 말꼬리를 잡습니다. 짧게 사실만 말하고 끝내세요. 제 방식은 A, B, C입니다. 이유는 1, 2, 3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상대가 뭔가 더 말하려고 해도 무시하세요. 화제를 바꾸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세요. 상대와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은 당신만 지치게 만듭니다. 감정 반응을 멈추면 상대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당신의 감정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거나 변명하면 상대는 저 사람 문제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담담하게 사실만 말하면 상대는 공격할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기분 나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 대신 사실로 대응하는 것.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반복하지 마세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들은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저는 그냥 염려했어.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선을 넘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당신의 선택에 군수를 두고 당신의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불편해하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좋은 뜻이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면서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만 이 이상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마세요. 한 번 말했으면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을 반복하면 상대는 설득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한 번만 말하세요. 그리고 더 이상 대응하지 마세요. 상대와 대화하기 전에 미리 경계선을 정해두세요. 이 부분까지는 괜찮고 이 부분부터는 안 돼. 경계선을 넘으면 분명히 말하세요. 애매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입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말했으면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상대가 계속 물어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라고만 하세요. 왜요? 라고 물으면 이미 설명했습니다 라고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세요. 상대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대화를 종료하세요. 이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자리를 옮기거나 화제를 바꾸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세요. 경계선을 분명히 하면 상대도 선을 넘기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대응하면 상대는 아직 설득할 여지가 있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상대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으면 당신도 지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설명하는 건 당신만 지치게 만듭니다. 한 번만 말하고 끝내면 당신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긋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경계선이 없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한 사람은 계속 선을 넘고 한 사람은 계속 참으면 결국 참던 사람이 폭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설명한다고 해서 상대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는 이미 당신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반복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멈추세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들 중에는 대화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하고 말꼬리를 잡고 논점을 흐리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계속하면 당신만 지칩니다. 상대는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당신과 논쟁하는 걸 재미있어 합니다. 당신이 설명하고 변명하고 해명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겼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이 대화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세요. 54세 김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 씨의 남편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합니다. 어느 날 김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정 갈 거예요. 남편이 반박했습니다. 왜? 지난주에 갔잖아. 김미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남편이 또 반박했습니다. 편찮으면 병원 가면 되지. 왜 내가 가야 해? 김미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병원 모셔다 드려야 해서요. 남편이 말꼬리를 잡았습니다. 형제들은 뭐해? 너만 가면 돼. 김미숙 씨가 설명했습니다. 다들 바빠서 제가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또 반박했습니다. 바쁘면 너도 바쁘지. 왜 너만 희생해? 김미숙 씨는 지쳤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계속 반박하네.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김미숙 씨는 대화를 멈췄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정 갑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김미숙 씨는 다른 방에서 쉴게요 라고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화가 안 될 때 대화를 멈추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로만 끝내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자리를 떠나세요. 다른 방으로 가거나, 밖에 나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화장실에 가세요. 상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대화가 계속됩니다. 상대가 나중에 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라고만 하세요. 다시 설명하지 마세요. 다시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를 멈추면 당신의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과 대화를 계속하는 건 바닥에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멈추면 상대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왜 대화를 안 해? 왜 자리를 떠나? 그런데 당신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상대도 결국 포기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 방법이 안 통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대화를 멈춘다고 해서 당신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는 대화를 멈추는 것 뿐입니다. 나중에 상대가 변화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걸 알면서 계속 대화하는 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멈추세요.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기록하고 제3자를 활용하세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입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는데 나중에는 저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당신을 나쁘게 말합니다. 제가 조언을 좀 드렸는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뜻이었는데 오해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상대 편을 듭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는데 내가 오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억울합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뭐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제3자를 활용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 심각하면 제3자를 개입시키세요. 직장이라면 상사나 인사팀,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라면 관리사무소나 통반장, 모임이라면 회장이나 총무,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56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정수 씨는 아파트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윗집 김 씨는 밤 11시 넘어서도 시끄럽게 했습니다. 박정수 씨가 찾아가서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밤에 좀 조용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씨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시끄럽게 했나요? 저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박정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시끄러운데 저렇게 나오네. 그래서 박정수 씨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발생한 날짜,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소음을 녹음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윗집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윗집한테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요. 관리사무소가 박정수 씨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김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윗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기록하고 제3자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와의 모든 대화, 행동을 기록하세요. 메모장에 써도 되고 스마트폰에 기록해도 됩니다. 문자, 이메일, 카톡은 캡처하세요. 통화 내용은 녹음하세요. 단, 불법 녹음은 하지 마세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으세요. 상황에 맞는 제3자를 선정하세요.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제3자한테 보고하세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만 말하세요. 제3자가 중재하거나 경고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그 판단을 따르세요. 기록한다고 해서 당신이 소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입니다. 제3자를 활용한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용감한 사람입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는 게 용감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진짜 용감함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상한 척하며 진상 부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감정 반응을 멈추고 사실만 말하라. 둘째,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반복하지 마라. 셋째,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멈춰라. 넷째, 기록하고 제3자를 활용하라.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당신의 평정심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민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당신이 불편한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긋는 건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진짜 용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킬 때입니다. 감정 반응을 멈추고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멈추고 기록하고 제3자를 활용하세요.
그게 당신의 평정심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